지금 그 AI가 의료기관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 AI만 들어온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AI가 굉장히 많이 지금 도입되고 있고요. 이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인 양성도 당연히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를 이런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이런 공백을 좀 메워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디지털 테라피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는 하나만 잘하는 AI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잘하는 AI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IT 인프라에 가장 중요했던 게 그냥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그 속성, 데이터의 속성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고, 이 데이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데이터 의학이다. 이런 용어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 데이터를 뛰어넘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원래는 또 인간이 다 하던 영역인데 그 데이터 분석을 이제 인공지능이 그냥 해버리죠. 그래서 갑자기 이 퀀텀 점퍼를 하듯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다 넘어가는데, 근데 알고 보면은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또 가능한 생태계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잘하는 정말 인간스러운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AI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게 개발 이제 열심히 하던 회사 중에서 하나가 이 IBM이라는 회사였는데요. IBM 왓슨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별로 뜨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2011년도에 제퍼디 쇼라는 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제퍼디 쇼에 가서 그 왓슨이랑 이렇게 대결을 했죠. 대결했는데 인간이 졌더라, 왓슨이 이겼더라 해가지고 한번 대서특필이 됩니다. 갑자기 2016년에 IBM이 아니라 이제 구글이 알파고를 이렇게 내놓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슈를 끌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바둑, 그렇게 그 복잡한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바둑이라는 거를 어느 한순간에 인공지능한테 다 잡혀먹어 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 대국 하나로 그것만 바뀐 게 아니라 전 산업 분야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매뉴팩처리, 에너지, 인터넷, 파이낸스 다 이제 이거 AI 큰일 났다. AI 쪽으로 모든 게 이제 다 가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헬스케어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의료도 바뀌어야 된다. AI로 바뀌어야 된다. 해가지고 AI 여파가 의료계에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도 IBM 왓슨을 많은 병원들이 유료로 굉장히 거금을 주고 도입을 합니다. 이렇게 가천대 길병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6년이죠.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부산대병원,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12개 병원이라고 사실 알려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이게 도입돼 가지고 환자들이 굉장히 이 병원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빅5 병원이 하나도 도입을 안 했네. 신기한 일이죠, 이건 또. 빅5 병원이 돈이 없어 가지고 도입을 안 했을까요? 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또 한편에서는 한국형 인공지능 만들어야지. 한국형 하면서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R&D를 만듭니다. 이름하여 닥터 앤서라는 프로젝트를 과기부 주관으로 만들어서 여러 분야, 피부암, 당뇨, 지금 닥터 앤서 3.0까지 갔어요. IBM 왓슨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실패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IBM 왓슨 쓰는 사람 없고요. 어느 병 없고, 세계적으로도 IBM 왓슨의 그 의료 분야는 다 퇴출됐습니다. 왜 실패했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데이터 품질적인, 의료 현장의 불신, 마케팅, 비용 대비 효과도 부족하고, 경쟁 변화가 굉장히 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기대보다도 별로였다. 기대 이하였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거가 사실 제가 느꼈던 건 그겁니다. 마케팅의 힘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적으로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진료 효율성을 증가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캔서 보드를 하는데 결국은 닥터 인석 아니 그 IB에 왔으니 결과 내놓은 거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틀리냐 맞냐 이건 변화돼야 된 다시 결정하고 있어. 이게 무슨 인공지능이에요? 다시 그냥 인간 그냥 그거를 그냥 밸리데이션 해주는 그냥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 정도인 거죠. 우리나라에 아주 대표적인 병원들이 그 AI 회사들이 있습니다. 의료 AI 루닛 같은 회사가 있죠. 루닛에서 벌써 1919년부터 도입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서울대병원 건강관리협회 뭐 저런 데서 도입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오늘 오다 보는데 퍼즐 AI도 있더라고요. 퍼즐 AI에서도 음성인식 기반의 의무 기록, 뭐 EMR 자동화하는 인공지능, JLK 솔루션, 그리고 딥노이드, 뭐 에나드. 이거 최근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자체 LLM까지 개발을 했다고 그렇게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클리니컬 키 AI나 그 셀바스 AI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실제로 여기 도입 시기가 굉장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도입을 해가지고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도입을 하겠죠. 어떻게든 도움이 되니까. 근데 병원에서는 이걸 도입을 하면서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료 수가까지 연계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의료의 어떤 그런 정확도나 이런 것들은 좀 증가를 시키지만 의사들이 조금 안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병원의 어떤 수익과 직결돼서 뭐 연결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는 상황이고 현재 그 어떤 분야에서 가장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각 병원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역시 가장 큰 분야는 레디올로지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판독하고 이런 데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2등이 패솔로지네요. 패솔로지. 여러분들 그 패솔로지를 병리학이라는 분야도 결국 현미경 관찰해가지고 그 어떤 현미경을 통해서 조직학적으로 얘가 뭐 악성인지 양성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정해주는 그 인간이 판정해주는 것들인데 그것도 지금 AI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쉬운 분야. 어차피 영상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패솔로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재활의학 뭐 이런 데서도 움직이 동작 분석 이런 거 하면서 재활의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과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 다음 순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메디컬 AI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은 생각 외로 1차 진료 분야에 그에서 굉장히 많이 프라이머리 케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건강 검진 기록지를 해석해 준다거나 아니면 건강 모니터링을 해준다거나 여러분들 그 저거 있잖아요. 뭐 삼성헬스나 뭐 이런 데서 건강 모니터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실제로 건강에 관련된 모니터링 1차 프라이머리 케어에 생각보다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AI 신약을 해가지고 3상까지 가고 있는 지금 신약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블록체인은 인프라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최소 10년, 20년 투자해야 이제 결국 사회 저변이 바뀝니다. 근데 여기에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지도 않고 이 사기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블록체인은 우리나라 저기 그 거의 뭐 후진국이나 다름이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쪽도 이제 키워야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드럭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의 관점인 거죠. 얘네들도 원래 신약이 한번 개발되고 나면은 개발되는데 몇 년 걸리냐? 평균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5년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기 시작했으면. 왜냐하면은 AI로 디스커버리 하는 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상시험하고 안전성 평가하고 뭐 어제 특허 내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약 개발이 15년 걸린다면 AI로 인해서 10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되는 게 바로 신약 개발 분야라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대중화가 된 겁니다. 사람들의 인식, 실태는 어떨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 그 진료 문서화 생성용 AI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미국 내 건강 시스템 응답자 해가지고 어덥션 오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 헬스케어에서는 진료 문서화 생성하는 AI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영상 방사선 진단
이게 뭐 거의 뭐 90%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오히려 그 문서화 쪽이 굉장히 그 사용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다른 미국 병원들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약 65원 병원이 예측 모델까지 사용을 하고 있대요, 병원들이. 그리고 그 외에 그냥 한 60% 정도는 지금 병원에서 AI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국내에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그 AI에 대해서 내가 잘 활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 전문적인 교육 같은 걸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공이나 젊은 의사분들이 향후에 그 AI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들의 여기서는 이렇게 거의 96.9% 거의 다 사용하는 거예요.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거의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조금 된 자료긴 한데 해외에 비해서 도입 사용 중인 병원 비율은 20% 미만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해외보다도 우리가 도입은 잘 안 한다는 얘기죠. 아까도 어느 병원 뭐 60%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주로 얘기하는 게 정보 탐색이나 문서 작성 보조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우려되는 것들은 이제 AI가 진단을 잘못 내렸어, 이런 책임 소재 이런 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의료진의 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AI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의료진 친화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